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과학행정, Scientific Administration, Scientific Government 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과학행정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현재 고영주 자유민주당 2차 공약의 정치 분야의 4번과도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4번 내용이요, 성과 없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해서 정부 및 지자체 전체 위원회 28,000개 이상 존치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절약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입법기관에서 법을 잘 만들고 행정기관이 올바로 집행을 하면 국민의 민생이 해결되는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30년 혹은 그 이상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법대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각종 부조리와 부패는 점점 더 진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꾸면은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이 이 나라 정부 지방자치제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는요,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행동에 의해서 발생했다, 혹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행정을 집행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커다란 거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각종의 행정법을 들여다보면 벌칙 규정이 없는 허수아비 법률, 즉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의 책임을 오직 전가하기 위한 법률이 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2차 공약 정치면 4번으로 성과 없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리의 원상이 되는 허수아비 법률을 폐지하자는 공약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나열해 본다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이 법률을 살펴보시면 벌칙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벌칙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을 위반하여도 검찰은 죄형 법정주의만 기소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자, 검찰이 늘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이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벌칙 조항이 있었더라면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지역 변경할 때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그렇게 되었더라면 4단계 용도 지역 변경으로 특혜를 부여할 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묘안을 짜낸 것이 과학 행정을 하도록 감사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업무이거나 각종 중요한 인가, 허가 업무에 대해서 행정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과학행정 시스템으로 짜여진 행정 추진 시나리오를 입력을 하고, 이를 행정 전산망과 연계해서 추진사항을 24시간 감사하면 모든 비리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박또박 재차 천명합니다.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업무이거나 각종 중요한 인가, 허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과학행정 시스템으로 짜여진 행정추진 시나리오를 입력을 하고 이를 행정전산망과 연계해서 추진사항을 24시간 감사하면 모든 비리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감사는 중앙감사에서부터 지방감사부서까지 중복해서 첩첩이 24시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리 자체를 엄두내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나 보고를 위한 보고가 원천적으로 싹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또 시의원이라고 하는 건달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런 양아치들 등 이런 정치인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통과시키고 그 예산 관련 사업에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 과연 도둑질할 간 큰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놈, 두 놈 잡혀가다 보면은 원천적으로 이 도둑놈들이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과학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특별히 별도 조직을 에도크라시 같은 특별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감사 조직에 24시간 감시하는 행정 시스템만 연동시켜서 도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사후 감사가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의 인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지금 배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일할 만나게 되고 상급자의 괄시와 상급자에 의한 도둑질 유도가 사라지는 이런 업무를 공명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게 되고 작금의 이 수직적인 행정구조가 수평적인 구조로 변경될 것이며 이에 공직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만으로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급 공직자의 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해서 고급 인력의 청년을 채용으로 일선에 배치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과학행정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엄명으로 감사원에서 이 과학행정을 실천함에 있어서는요, 다른 명칭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저희 자유민주당 정치 아카데미에 지금 학생으로 등록해 계신 한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으로 해주셨던 얘기인데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과학행정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서 과학행정은 왜 해야 하는 것이며 또 과학행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비슷한 얘기로요. 지금 우리 무슨 시민단체에다가 예산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102조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요. 좌파 저 쓰레기들에 대한 밥그릇 값으로 책정된 예산이 30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예산 합치면 132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요. 아무리 똥별 달고 있는 애들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도요. 57조 원이나 됩니다. 57조 원. 그러면 이 시민단체와 성인지 예산 합쳐는 132조예요. 국방 예산이 이 쓰레기들보다 못한 것들을 밥 먹여주는 예산보다도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2조 다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을 갖고 오더라도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 있어서 사실 똥별들 더 잘해줄 거 없잖아요. 진짜 잘해야 될 거는 병사들과 부사관 그리고 위관 연관급 장교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보너스 인사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대우를 해줘야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안 나가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해병대 특수작 때부터 해서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C이 있고, 공군에는 공군 구조대 사트와 함께 컴백 컨트롤 팀이라고 하는 CCT가 있어요. 근데 이 공군 쪽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려져 있던 특수부대, 육군 첩보정보부대 HID와 또 해군 첩보정보부대 UDU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용사들, 우리의 요원들은요, 말 그대로 리썰 웨폰, 인간 살인병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원들을 5년, 6년 훈련을 시켜서 그냥 사회로 내보낸다. 이 너무 아깝죠.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자,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시청, 구청 가보십시오. 일 안 하고 배 불룩 내놓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처자빠져 자고 있는 놈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국방부 같은 데는 그런 애들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공무원들이요,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요, 저녁은 그 구청, 시청 근처에서 먹고 당구 치고 뭐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놀다가 퇴근길에 다시 기어 들어와가지고 카드 한 번 또 긁고 갑니다. 그 시간까지 근무하고 나갑니다. 이거 왜 해요? 야근 수당 받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사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국가정보원,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 안 하고 그 놀고 먹는 아저씨들 것도 그 뭐 과거에 들어서 한다니까 제가 쫄병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야근하고 나갔다가 체크해서 그렇게 수당을 받게끔 해줬죠. 자,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야근비 예산, 또 시민단체에 주는 이런 할 일 없는 이런 예산들, 이런 거를 과학행정을 통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과학적으로 이 통계를 갖다 낼 수 있게끔 감사 시스템과 연동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 부분에서 이런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과학행정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철퇴를 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원은 평상시에서도 이런 행정망을 연결시켜서 별도의 조직을 확장하는 거 없이 기존의 행정 전산망과 연동시켜서 하면은요, 24시간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를 굴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율적인 일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요, 앞으로 중국에서 벌어질 경제 쓰나미,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금년 말 내년 초에 설사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부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정책을 보좌하시는 분들은요, 이 과학행정을 반드시 확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